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편광 선글라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글라스를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선글라스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광이라고 할 때 편은 편식하다 라고 할 때 편과 같은 편이죠. 치우쳐져 있다 라는 얘기죠. 뭔가 하나에 꽂혔다 라는 그런 의미.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버리고 단백질 위주로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편식일 수 있겠죠.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운 마늘만 먹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광이란 그러면 뭐냐, 빛이 하나로 치우쳤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어떻게 치우치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파동이 워낙 작아요. 아주 미세하게 몇 나노미터, 가시광선의 파동은 빨간색 쪽이 700나노미터, 파란색 쪽이 400나노미터라고 하죠. 나노미터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지 않습니까? 이 파장 하나에 뭐 원자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원자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은 파동이기 때문에 과거에 뉴턴 시대에는 그렇게 작은 파동을 알 수가 없었겠죠. 빛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직선이다라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구, 입자슬, 파동슬이 있죠. 근데 지금은 파동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파동인데 이 파동이 횡파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종파가 아니고. 횡파라는 것은 뭐냐면 진행 방향이 여기인데 이 밑이나 위나 옆이나 이렇게 수직으로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가 가는데 파도가 밑에서 친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배가 가는데 파도가 치지 않고 바다는 항상 장판처럼 고요하다. 제가 독도를 2번이나 입도를 했는데 갈 때마다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장판처럼 바다에 파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장판처럼 파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뒤에서 불어주든 앞에서 불어주든 한다. 역풍도 돛을 잘 달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뒤에서 부는 순풍 같은 경우는 돛을 달면 앞으로 잘 나갈 것이고, 그러면 아주 좋겠죠.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게 종파인 겁니다. 거칠죠. 보통 바다는 배가 가는데 밑에서 막 치죠. 파도가 심하게 빵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두동강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횡파라고 하는 건데, 빛은 횡파다라는 것입니다. 종파가 강할까요? 횡파가 강할까요? 지진파를 보면 P파가 있고 S파가 있는데 P파가 프라이머리고 S파가 세컨더리의 약자죠. P파가 먼저 온다. 두 번째 S파가 오는데 P파는 종파입니다. 진앙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죠. 심하면 서 있는 사람이 1cm 정도 붕 떴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 S파는 횡파입니다. 옆으로 오죠. P파가 아무리 강해도 건물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횡파기 때문에 S파는 옆으로 움직이죠. 횡파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횡파가 더 파동이라고 하는 역할에 충실한 대표적인 파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횡파다, 이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선풍기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막 돌면 바람이 저기까지 나간다. 애기들이 더우면 엄마들이 후 불어주죠. 이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 방향하고 같이 아무리 불어준다고 해서 물론 좀 시원하지만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죠.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은데, 선풍기는 이렇게 도는데 바람은 이렇게 나가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횡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가는데 수직으로 파동을 칠 수도 있고 평으로 될 수도 있고 사순으로 될 수도 있고 360도 어디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온다 이겁니다. 편광이 아닌 거죠. 편식을 하고 싶어. 빛을 편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눈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할까?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 이겁니다. 빛을 좀 걸러주는 선글라스를 끼자라는 거죠. 이런 선글라스가 있겠죠. 이런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걸러지나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진 않죠. 이런 선글라스를 끼는 겁니다. 이게 편광 선글라스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갖다 대면 뭔가가 보이죠. 이게 편광 선글라스이기 때문이다. 편광 선글라스는 축이, 편광의 축이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축이 180도로 되어 있죠. 수평 방향으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금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편광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PVA 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폴리비닐 알코올 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해서 랩핑할 때 그 비닐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요드 용액, 요드를 아이오딘이라고 지금은 표기
준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오딘 용액을 바르고 그러면 아이오딘 분자가 이렇게 쫙 배열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연신 공정이라고 하는데 연신을 해주는 겁니다. 쭉 잡아당기면 아이오딘 분자가 쫙 늘어나겠죠. 옆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180도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수평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올 때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과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는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편광 선글라스가. 그런데 옆으로 수평 블라인드처럼 되어 있으면 다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빛이에요. 파동을 하면서 이렇게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거가 이렇게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꽈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수평 블라인드인 줄 알고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미세하게 수직 방향으로 모기장이 쳐져 있는 거죠. 오히려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수직 방향으로 안 보이는 모기장이 쫙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기장 역할을 하는 게 전자들이죠. 전자들이 빛을 상쇄시켜버린다, 흡수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라고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죠. 하여튼 태양에서 횃불같이 횃불을 우리가 들면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대한 횃불 같은 거죠. 태양이 플라스마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자가 모기장 역할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빛이 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빛이 들어오죠. 입사각이 수직으로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법칙선, 법칙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법선인데 굴절을 하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하고요. 각이. 요게 반사각입니다. 이 반사각과 이 굴절각이 수직이 되는 어떤 지점으로 입사를 할 때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는 반사하는 빛이 무조건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만 반사를 한다라는 법칙을 브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브루스트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반사각이 무조건 수평으로 편광되는, 자연에서 편광되는 거죠. 입사각을 브루스트 각이라고 명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사람 눈이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빡 올라오는 빛을 정통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부시겠죠. 만약에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빛을 보겠죠. 이거는 정통으로 브루스트 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수평으로 편광된 빛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나 그래도 약간 눈이 부시죠. 유난히 어떤 각도에서 반사광이 빡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브루스트 각에 의해서 완전 편광된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이 눈을 때리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런 아주 눈을 힘들게 만드는 180도로 편광돼서 오는 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편광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그림 옆수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광 안경을 대면 이렇게 보이죠. 저 그림 옆수에 그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각도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알겠죠? 그랜드 캐년인가요? 계곡 같은데 확실히 차단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차단되는 거죠. 이게 브루스트 각과 관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러면 아예 편광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편광된 빛을 역의 편광된 선글라스로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 바닷가 물을 때리고 올라오는 반사각, 그게 아주 눈을 부시게 할 수 있죠. 브루스트 각의 정통으로 이렇게 오는 거면 눈이 피곤하고 그걸 보다 보면은 태양 똑바로 보고 난 다음에 약간 검어지는 것처럼 몇 초간 그런 식으로 검어지죠. 물속도 잘 안 보이고 반사광 때문에 물속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사광이 없어지니까 아까 그림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네, 여기 물고기, 저기 큰 게 있네, 이것까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편광 안경을, 편광 렌즈를 넣은 선글라스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겠죠? 왜 반사하는 빛이 수평 방향으로 오느냐? 빛이라는 건 횡파라고 했잖아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도 진동하는 빛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진동하는 빛이 들어가고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반사광은 90도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방향을 확 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서 가는데 90도로 확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바꿔져 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던 거는 종파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진행 방향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빛은 횡파로만 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정 방향으로만 평광이 된 빛이 반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수평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고 하늘이죠. 돛담배가 가는 거예요. 빛은 횡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파동이 이렇게 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아래로 친다든지 양옆에서 친다든지 바람이 파도가 위아래로 치고 양옆으로 바람이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옆 편주가 파도가 막 위아래로 쳐요. 그래서 뭐 위아래로 롤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옆으로 바람이 또 막 진동을 해서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정신이 없겠죠, 배가.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배가 수직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보자고요. 진행 방향이 달라졌죠. 이쪽으로 90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렇게 되면 양옆으로 부는 바람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바람은 분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도는 위아래로 치던 파도는 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여기인데 위아래로 치게 되면 종파가 되는 거잖아요. 횡파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양옆으로 치는 바람의 진동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반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물에 반사하거나 아스팔트 운전할 때 상대방 차 유리를 때리고 오는 빛이 수평으로 오는 거다. 이걸 막으려면 수평으로 연신된 수평 블라인드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수직으로 전자라고 하는 모기장이 쳐져 있는 평광 선글라스를 껴줘야 차단이 된다. 이게 못 들어온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광 선글라스를 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광 선글라스를 끼면 LCD판, LCD라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번역을 하면 액정판이 되겠죠. 액체, 수정판인 겁니다. 젤리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평광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직, 수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그래도 미세하게 보면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막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예 통과를 못 해야 되는데 빛이 휘어지면서 통과를 조금 한다는 것이죠. LCD판에 평광 필름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투과를 하는데 여기에 전압을 걸면 아예 빛이 통과를 못 합니다. 어떤 화소에 전압을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해가지고 빛이 통과되게 아니면 통과 못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LCD판이죠. 모니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전부 다 평광을 이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평광 선글라스를 꼈을 때 제 손님 중에 선장이 계신데 이분이 비싼 선글라스를 두 개나 하시고 막 이랬어요. 낚시를 한다든지 바다를 볼 땐 너무 좋은데 어군 탐지 같은 거 이런 LCD판을 보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각도가 맞춰져 가지고 평광으로 오는 건데 그 평광 빛을 평광 선글라스와 차단이 어떻게 각도가 맞아 가지고 돼 버리면 안 보여 버리는 것이죠. 평광 선글라스를 끼면 운전하실 때 편하긴 한데 혹시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근데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고개를 튼다든지 하면 보입니다. 한데 운전하다 고개 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영 안 보인다 그러면은 조정을 뭔가 평광 선글라스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폴로라이즈드 렌즈라고 하죠. 폴로라이즈드가 평광된 이런 뜻이죠. 폴러라는 뜻이 극의, 자석의 이런 뜻입니다. 폴댄스 할 때 폴 있잖아요. 그게 양극이잖아요. 사우스폴, 노스폴 이러잖아요. 극지방. 그리고 S극, N극, 자석의 그것도 극이라고 하죠. 빛이 하나로 평광되어 있다 이 말은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면이 아니라 선이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폴로라이즈드 렌즈라고 적혀져 있으면 아 이게 평광 렌즈구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폴라로이드 카메라 있잖아요. 폴라로이드하고 폴로라이즈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폴라로이드사죠. 그 회사 지금 파산이 되고 뭐 넘어가고 이랬는데 적석 카메라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카메라를 1940, 50년도 그 정도에 개발을 했는데 그 전에 1930년대 후반부터 평광 렌즈 연구를 많이 했어요. 평광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라라이즈드 렌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폴라로이드 렌즈도 있어요. 폴라로이드 선글라스가 있는데 평광 렌즈의 의미도 됩니다. 대명사 같은 거가 되는 것이죠. 폴라로이드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정식 명칭은 폴라라이즈드 렌즈인 거고 그 회사가 평광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광학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다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평광 렌즈 이런 중국산도 있죠. 50만 원, 60만 원, 7, 80만 원 거기에 누진까지 들어가면 뭐 100만 원 넘어가는 평광 렌즈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좋은 평광 렌즈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빨간색이 약간 보이는데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편광은 시켜서 난반사라 할까요? 잡광들 이런 거는 딱 잡아주지만 다른 것들은 명쾌하게 잘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냥 어두컴컴하게 보이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명쾌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편광 렌즈가 좋은 편광 렌즈입니다. 그런 거는 누가 만들까요? 편광 렌즈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거의 5, 60년 정도 연혁이 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자체 그 회사의 특허가 10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 특허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국제 편광 렌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편하죠. 그것은 바로 써보면 눈이 아는 거죠.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아 좋다. 편광 렌즈도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렌즈 써보고 이런 렌즈도 있죠. 이런 렌즈도 써보면은 자기 눈에 편한 색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칠 때 아주 좋은 편광 선글라스도 있죠. 평상시에 나는 쓰고 싶다, 눈이 너무 민감해서, 그러면 색깔이 연한 편광 렌즈도 있습니다. 편광력은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눈을 편하게 해준다. 여러분 여름철에 편광 선글라스 잘 쓰시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편광 렌즈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고급 렌즈인 거죠. 편광 렌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